자, 이번에는 합계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대개는 이제 배열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포문에 대한 여러 알고리즘들을 그대로 이제 적용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포문을 가지고 이런 알고리즘 저런 알고리즘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우리 이거 차례대로 출력 뽑아내는 문제들 여러 문제들 우리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처음에 나타나는 문제, 차례대로 하나씩 다 출력하도록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것처럼 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 해봤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어떤 문제냐면은, 홀수 번째, 아니, 짝수 번째부터 합시다. 짝수 번째에 있는 데이터만 모두 뽑아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짝수 번째라고 하면 요거예요. 여기 10, 여기 0, 1, 2, 3, 4, 5, 6, 7, 8, 9니까 요거 0번, 여기 3번, 여기 2번, 0, 1, 2번, 그 다음 9번, 7, 5, 이 값만 출력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은 요게 0번이고, 이제 따져보면 이제 나오죠. 이게, 요것만 출력하라고 해봅시다. 요거, 하나씩 걸러서 요거 출력하도록 나오도록 해봐라. 결국 화면상에 10, 3, 9, 7, 5만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 데이터 중에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거 뭐예요? SBS에 0 출력하고 요거는 SBS에 2, 요거는 맞나요? 맞죠? SBS에 4, 요거는 뭐예요? SBS에 6, 그리고 요거는 SBS에 8을 출력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네요. 뭡니까? 0, 2, 4, 6, 8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럼 이거 분명히 돌릴 수 있네요. for i는 0서부터 그죠? i가 얼마보다 작을 때까지 9보다 8도 포함시켜서 8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로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돼요? 2씩 증가시키잖아요. i는 i 플러스 2 해놓고 i라고 쓰면은 그러면 얘가 0, 처음에 0, 2, 4, 6, 8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요 안에 값은 이제 나오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껍데기 씌우면 되겠네요. SBS의 i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걸 출력해봐라 라고 한 거였으니까 printf 하고 %d로 출력해라. 그리고 한 칸 정도 띄고 그래서 컴마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네. 홀수번은 찍어라.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찍어라. 여기 요기 14, 5, 20, 2, 4 이거 출력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야 이거 거꾸로 한번 찍어봐라. 예? 거꾸로. 즉 4, 5, 2, 7, 20 이렇게 찍어봐라.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때 거꾸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거부터 하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예요? SBS의 9, 그죠? 요건 뭐예요? SBS의 8. 그 다음에 요거는 SBS의 7.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결국 어디까지? SBS의 0까지. 이게 이제 거꾸로 찍어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9, 8, 7 해서 6.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대로 하세요. for i는 9서부터, 그죠? 9서부터 언제까지? i가 0보다 같거나 클 때까지 어떻게? i는 하나씩 빼가면서 i 빼기 1 해가면서 아니면 요거 대신에 이거 쓰면 되죠. i 마이너스 이거 쓰면 되죠. 예, 요거 대신에 요거. 예, 그렇게 해서 i라고 써주면은 이 i는 처음에 9일 거예요. 9, 8, 7, 6, 5, 4, 3, 2, 1, 0
할 때 이제 0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때 빠져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요 i에다가 이제 껍데기를 씌우면 되겠네요. SBS의 i. 예? 그리고 이거 출력하고 싶으면 프린트 f 하고 %d 한 칸 띄고 쉼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찍어내겠죠. 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저랑 똑같이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네, 프로그램을 이런 문제를 내가 냈어. 그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하고 여러분의 누구? 토마스한테 똑같이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막히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막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좀 능숙하게 뭔가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구해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번에는 뭘 보냐면은 합계 내는 문제를 보자라는 겁니다. 합계.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합계 내는 거. 결국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10 더하기 14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해서 더하기 4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뭡니까? SBS에 0에 있는 값 더하기 SBS에 1에 있는 값 더하기 SBS에 2에 있는 값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SBS에 9에 있는 값까지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누계 합계를 구하는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각각의 값이 나오도록 하라라고 했죠. 그죠? 순서가. 자, 그래서 여러분은 SBS에 0, SBS에 1, SBS에 2 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SBS에 9가 먼저 나오도록 이거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알고 있죠? 앞에서도 했었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for문으로 했었잖아요. for i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0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i 이러면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데 여기에 이제 껍데기를 씌우면 바로 이거예요. 예?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0일 때 SBS에 0, 1일 때 SBS에 1 이래가지고 하나씩 각 항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각 항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적시키면 되는 거죠. 자, 썸이라는 이름의 규격 공간을 하나 두자. 썸. 근데 썸은 처음에 0이라고 둬야 돼. 누적시킬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이걸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이걸 불러와서 썸에다가 이걸 더해. 그래서 그거를 썸에다 넣어. 그럼 누적되는 거예요, 썸에. 자, 그리고 그 다음 값 불러와. SBS 1을 불러와서 아까까지 누적된 썸에다가 이놈을 더해서 그놈을 썸에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 두 개의 합이 여기 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누적되어 있는 값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에 돌 때 다음 값 불러와. 그 다음 값 불러와. 그 다음 값을 여기 썸에다 더해서 썸에다 집어넣어.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값이 불러왔으면 그놈을 썸을 더해. 그걸 다시 썸에다 집어넣어. 누계시켜. 이게 이제 합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 때마다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합산을 하는 거예요. 자, 대신 요걸 하는데 뭘 해야 된다? 썸은 초기 값으로 0으로 놓고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 돌려놓고 이제 썸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적으로. 자,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자, 요걸 그대로 적을 거예요, 제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for문으로 돌려서 하나씩 불러낸다고 그랬죠. for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자, 이렇게 놓고 i라고 하면은 i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될 겁니다. 단 이 i에다가 값을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int i.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i에다가 0, 1, 2, 3, 4, 5, 6, 7, 8, 9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다 껍데기를 씌우는 거야. SBS에 그냥 i가 아니고 SBS에 i였던 거야.
그럼 각항에 돌 때마다 각항의 값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각항의 값이 나올 때 우리는 뭘 한다고요? 그놈을 썸에다 더해서 누계시키는 겁니다. 그걸 썸에다 집어넣어. 나올 때마다 썸에다 더해서 썸에다 집어넣어. 그게 바로 누계시키는 거죠. 요거. 단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된다? 썸은 처음에 0으로 놓고 시작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썸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거 꼭 두 문장으로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요거 기억 공간 만들자마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들자마자 0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거 한 줄로 만들어 봅시다. 이게 뭐 귀찮게 두 줄로 만들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또 간략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포문을 다 돌리면, 제가 일부러 여기는 여기 세미콜론 하나 빠졌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 집어넣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조건이 만족될 때 다음에 한 문장, 요거 한 문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일부러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하지 않았어요.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를 닫아서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딱 한 문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스 열고 안 닫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닫아줘도 돼요. 뭐 그거 꼭 안 닫아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한 문장이라도 나 지금 헷갈려, 혼동해, 무조건 묶어줘야겠어 라고 하면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아서 한 블록으로 그냥 만들어주세요. 한 문장인 것처럼. 한 문장이지만 한 문장인 것처럼.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전체를 돌리면 이제 썸에는, 다 돌리고 나면 썸에는 누계대 값이 나타날 겁니다. 자, printf 해가지고 퍼센트 뒤로 출력해라. 줄도 좀 넘기고 뭐를 출력하느냐? 썸을 출력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서 이제 돌리면은 썸의 값이 79가 나왔네요. 예, 79가 맞는지 여러분이 계산기로 한번 직접 두들겨 봐 주세요. 자, 여기 10에서 요 값을 다 더한 값이 과연 79가 나오는지를 계산기로 두들겨 봐 주세요. 그리고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 구하는 알고리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 어려운 알고리즘을 막 포뮬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막 해봤던 겁니다. 바로 이걸 하려고 지금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알고리즘 하나, 중요한 알고리즘 하나 봅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대값 구하는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최대값. 자, 여기 최대값 요 데이터 안에서 최대값은 지금 우리가 한눈으로 알 수 있죠. 20이죠. 근데 컴퓨터에게는 이 20이라는 값을 어떻게 찾아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걸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이게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한번 대충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맥스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는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이 열거된 값들 중에서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값 하나를 여러분이 여기 생각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요 하나씩 값을 하나씩 불러드리는 겁니다. 불러드려 가지고 그래서 SBS의 K 값이 맥스보다 크면 그러면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된대요. 자, 저는 직접 여기 이 플로 차트도 나중에 꼭 한번 이해를 하세요. 거꾸로. 저는 간단한 요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보일려는 모르겠다. 여기 하얀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요 정도 되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10개의 기억 공간. 자, 10개의 SBS의 0, 이 화면 말고 이 화면으로 할게요. 자, 요 화면으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 지우면 되겠네. 자, 여기 이와 같이 해서 SBS의 10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초기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기 값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 10의 값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의 값, 14나요? 14. 10의 값 14. 그 다음에 3. 이거 오르는 것도 굉장히 힘드네. 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20, 하나씩 하나씩 지금 값이 컴퓨터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7,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기억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자, 이제 그 맥스란 이름의 기억 공간을 만들게요. 자, 맥스란 이름의 기억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초기 값으로 0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을게요. 0이라는 값으로. 0이라는 값은 뭐에 근거를 하냐면 이 중에서 내가 예상되는 가장 작은 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내가 맥스의 초기 값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0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 좀 더 안심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0 여기서 이렇게 놓고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은 0이라고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은 하나씩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씩 불러오는 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기 그 10에서부터 차례로 값을 하나씩 불러온다. 그거 우리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겁니다. 바로 어떤 거예요? for문으로 for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뭐를 하느냐? i 이렇게 쓰면 0, 1, 2, 3, 4, 5, 6, 7, 8, 9고요. sbs에 이렇게 i라고 해주면은 그러면 결국 하나씩 불러오게 되는 거죠. 아이고 왜 이렇게 돼버렸냐?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요 하나씩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씩은 불러왔어요. 하나씩 불러올 때마다 뭐를 하느냐면은 그 값이 불러온 값이 지금 내가 지금 맥스에 지금 분명히 최대값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맥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불러온 값이 내가 생각한 최대값보다 커? if 맥스 값이 하나 불러온 그 값보다 더 커. 이게 커요. 크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게 크니까 그놈을 맥스가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스가 바로 그 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 값을 맥스가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상으로 여기 흐름으로 봅시다. 자, 하나씩 불러와요. 처음에 이걸 불러와요. 그러면 처음에 불러오면 이 10이죠. 10. 자, 10을 불러왔을 때 이 맥스하고 SBSI하고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는데 이게 더 크죠. 맥스는 지금 0이에요. 근데 맥스는 0인데 이게 더 불러온 이 값이 더 커요. 예? 여기 불러왔는데 이 값이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값을 맥스가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맥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0은 없어져요. 맥스가 이제 10을 갖는 거예요. 자, 다음 값 불러옵니다. 다음 값 불러오면 다음 값은 14네요. 그죠? 14. 그럼 이 관계를 보세요. 맥스는 지금 10이고요. 불러온 이 값은 14예요. 그러면 이 값이 더 크죠? 그럼 불러온 이 값이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값을 맥스가 갖는 거예요. 그 값을 맥스가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최대값이 14예요. 자, 그 다음 값 불러와요. 자, 불러와서 지금 보니까 14가 3. 그럼 이 관계 있나요? 아니죠. 그럼 건너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건너뛰어요. 다음 값 불러와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관계냐? 아니죠. 건너뛰어요. 자, 다음 값 불러와요. 이 관계입니까? 아니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건너뛰어요. 자, 다음 값 불러와요. 다음 값 불러오면, 자, 여기에 다음 값 불러오면, 거꾸로 났네요. 자, 다음 값 불러오면, 이 관계 맞습니까? 이 관계 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SBSI의 그 값 불러온 값을 맥스에다 넣는다고요. 맥스에다 넣어요. 자, 다음 값 불러와요.
아니죠? 건너뛰어요. 다음 값 불러와요. 역시 아니죠? 건너뛰어요. 다음 값 불러와요. 역시 아니에요? 건너뛰어요. 다음 값 불러와요. 아니죠? 건너뛰어요. 자, 이제 다 돌고 나서 맥스는 얼마? 20.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인 20을 맥스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포문을 돌려서 이런다는 거죠. 자, 그 값, 맥스보다 내가 생각한 맥스는 지금, 맥스는 아주 작은 값을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맥스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 있어야만 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맥스라는 기억 공간 만들고 초기 값을 0으로 넣을 거라면은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말고요. 같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이것도 다음 줄에 넘겨도 되고 그냥 여기다 갖다 놔도 돼요. 자, 이렇게 놔도 되고. 자, 여기서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포문에서 이게 참일 때 다음에 한 문장을 하는데 다음에 한 문장은 세미콜론이 끝날 때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브레이스 열고 굳이 닫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미심쩍다,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열고 닫으세요. 정 의심스럽다면. 왜 이래.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돌려서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맥스 값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왜 이렇게 썼나? printf 하고 %d로 찍어라. 줄도 넘기고 싶다. 오늘 이번 거는. 자, 뭐를 찍느냐? max를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무슨 에러입니까? 다시 돌려서 에러 보겠습니다. 자, 밑에 에러를 보면은 밑에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는 undeclared, 선언되지 않은 i가 선언되지 않았대요. 에러라고 해놓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 i에다가 0을 딱 넣으려는데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야,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너 선언도 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고 네가 감히 i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int i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돌려보면은 결과로 최대값인 20이 나왔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최소값을 출력한다. 그걸 하기 전에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수님,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이 이게 0이 작은지 뭐가 작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0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까?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예 맥스 값으로 처음 값을 맥스 값으로 놓고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만약에 처음 SBS의 0이라고 하면 요 값이잖아요. 이 값이 처음부터 이게 300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맥스 값 300을 가지게 될 거고, 이게 가령이 되면 지금처럼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부터 출발해서 10보다 크면은 다 돌려가지고 10보다 크게 되면 그 값은 맥스 값으로 바뀔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 값으로 최대값을 예상하고 시작하는 이 방법을 프로그래머들은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최소값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벌써 눈치챈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내가 최소값이라고 예상된 값보다 이 값이 더 적으면 그럼 그 적은 값을 내가 최소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름은 안 바꾸겠습니다. 요거에서 내가 불러온 그 값이 지금 맥스보다 불러온 그 값이 더 적으면 그 값을 내가 갖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돌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2의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최소값, 최대값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만 좀 힘들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이 흐름을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만 한 두 서너 분만 연습을 해주면은 뭐 여러분의 토마스한테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가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보다 더 확실하게 이 알고리즘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심화 문제 같은 거는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이 주어진 배열에서 10보다 큰 값을 출력하시오 라든가 10보다 큰 값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거 찾아내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들 나열된 것 중에서 10보다 큰 값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10보다 큰 값을 찾아내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0보다 큰 값을 찾는다. 여러분이 뭐 데이터를 내가 이 나열된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다, 뭘 한다 했을 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값을 다 뒤져야 돼요. 모든 값을.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SBS의 0에서부터 SBS의 마지막 9값을 다 열거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10보다 큰 값을 찾는다. 예를 들어 10보다 큰 값을 찾아서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or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야 돼요.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SBS의 i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불러낼 때마다 그 값이 우리는 10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if 만약에 그 불러낸 그 값이 10보다 크다면 그러면 우리는 출력하기로 했었죠. printf 하고 %d로 옆으로 계속 찍읍시다. 뭐를? 바로 그 값을 10보다 크다고 한 그 값을 출력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 이래 놓고서 우리가 돌리면은 지금 여기서처럼 10보다 큰 값만 이 중에서 10보다 큰 값만 출력해내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어진 문제는 뭡니까? 10보다 큰 값은 모두 몇 개냐? 10보다 큰 값을 카운트해라. 몇 개냐? 이런 셈을 세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 여기에 10보다 크면은 셈을 세는 거니까 여기에 이거 대신에 뭐는 카운트를 넣으세요. C는 C 플러스 1 이렇게요. 단 C는 초기에 뭐로 놓고 해야 되냐면 C는 0으로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 했었죠. 자, 이래 놓고 다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C를 출력하면 돼요. %d로 출력해라. 줄도 좀 넘기고 뭐를 C를 출력해라.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에러죠? 당연히 에러죠. C에다 0을 넣으려고 했더니 C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안 만든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뭐가 나올까요? C undeclared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 int C 이 기억 공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들자마자 초기값 넣을 거라면 이렇게 하나로 선언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2개라고 나오네요. 2개. 그죠? 자, 지금 심화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결하고 또 한 번 여러분이 손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연습한 내용을 토마스에게 알려만 준다면은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될 겁니다. 그 단계를 밟아주세요. 여기까지.